안녕하세요. 저는 이 박사입니다. 성 건강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몸이 변하고 욕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불안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많은 남성들과 수백 번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위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듣기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과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 습관은 전립선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권위 있는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립선암 예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일상에서 부담 없이 자위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위와 관련된 오해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한 삶과 성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팁을 꼭 챙겨가세요. 먼저 이 영상에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위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립선암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큰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샘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샘은 정자를 영양분으로 공급하고 운반하는 액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할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 이상이 생기면 소변 보는 것부터 성관계 중 느끼는 감정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힘든 진실입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60세 이상의 남성에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초기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성장하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가족력 나이 그리고 식습관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남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활 방식이 전립선을 지지하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게 전립선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전립선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액체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 물질을 배출합니다. 깨끗한 물을 파이프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아서 흐름을 유지하면 쌓임과 막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주 무시되는 신체의 한 부분을 돌보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자위는 어색한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행위로 바뀝니다. 이는 방종이 아니라 유지 관리입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위를 생각할 때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일종의 돌봄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자위가 실제로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립선을 보호하고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대답은 예, 가능합니다. 해외의 주요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약 21번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30% 낮았습니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 데이터입니다. 21번이 많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 자위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일본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은 이 주제가 거의 금기시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는 그런 걸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정은 단순히 전립선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을 줄이며 그 지역의 순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 해방은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의 방출을 촉진하여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 스트레스 해소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호르몬을 혼란스럽게 하며 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전립선의 신체적 청소와 사정이 제공하는 정신적 이완을 결합하면 몸과 마음 모두를 보호하는 이중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자위는 방종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건강에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무료이며 즉시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도구 중 하나이며 특히 60세 이후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자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은 더 큰 그림입니다. 당신의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요. 이제 더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위만으로는 전립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방은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특정 영양소가 전립선 건강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라이코펜입니다. 이는 토마토나 수박 같은 붉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입니다. 라이코펜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자연적인 염증 억제제로 당신의 몸과 전립선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도 잊지 마세요. 이는 견과류, 씨앗, 잎채소에서 발견되며 세포 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전립선 조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식사를 생각할 때 색깔과 신선함을 고려하세요. 이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내 습관을 지키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당하고 꾸준한 운동은 당신의 전체 시스템의 연료처럼 작용합니다. 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며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빠른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같은 간단한 것도 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남성에게도 골반 적은 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방광 조절과 성 기능을 지원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당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의학입니다.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등 당신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논의되지 않는 2가지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전립선 마사지는 쌓인 액체를 배출하고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PSA 혈액 검사는 조기 발견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음식, 운동, 휴식이 장기적인 건강의 기초를 다집니다. 이제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성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신화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오해가 존재합니다. 아마 자위하면 실명한다거나 선교를 망친다, 외로운 10대만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대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신화, 빈번한 자위는 성기능에 해롭다. 사실 반대가 맞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원합니다. 성적 반응성을 유지하고 혈류를 유지하며 발기부전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성 건강을 위한 운동과 같아서 적당히 하면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두 번째 신화, 자위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 진실은 사실 자위를 통해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정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뇌 화학 물질의 방출을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함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몸의 자연적인 한구을제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성적 에너지를 표현하면 힘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화, 나이든 남성은 자위를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필요나 이점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규칙적인 사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전립선이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위는 벗어날 것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의 일환으로, 웰빙의 일환으로, 자신의 몸을 돌볼 권리의 일환으로요. 이 정보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자위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조용한 믿음이 있습니다.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성적 표현은 과거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 믿음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20년 넘게 일하며 침묵과 낙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남성들이 자신의 웰빙을 통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연결 스트레스 해소, 건강한 성 기능에 대한 필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60세가 지나면 전립선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사정 자위를 포함하여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고 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속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 자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믿음이 지속될까요? 주로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성은 여전히 젊음을 위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주제가 나올 때 주저함, 침묵, 심지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금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며 자위는 그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유지 관리입니다. 정신적 평온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을 건강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건강을 압박하지 않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압박감을 내려놓으세요.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0번에서 21번 사정하는 것이 전립선암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숫자는 기준점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목표는 빈도가 아니라 편안함, 연결, 일관성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위를 자신의 몸과 연결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따뜻한 목욕 후에 몸이 이미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경험과 그 이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남성이 이 주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란 환경이나 사회가 그들에게 말한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합니다. 자위는 해롭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을 지원하는 자연스럽고 사적인 행위입니다.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뿐이며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기에 너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인생의 단계는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받아들이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자위를 진정으로 자기를 돌보는 작은 행위로 여기세요. 몸을 보호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건강 여정의 한 부분을 되찾는 조용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남성이 그렇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식단은 토마토, 견과류, 녹색 채소, 그리고 생선에서 오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음식들은 라이코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염증을 줄이고 세포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운동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산책,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골반 적은 훈련은 모두 순환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전립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몸은 움직일 때 번창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자위를 규칙적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의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PSA 검사, 간단한 혈액 검사는 전립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감정적 침체, 그리고 나이와 성에 대한 침묵으로부터도요. 일본을 포함한 일부 문화에서는 이 주제가 여전히 오해와 판단으로 억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자유입니다. 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돌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이거나 그런 사람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매일의 작은 행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건강한 식사, 짧은 산책, 해방의 순간 검진. 이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더 풍요롭고 긴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을 권장합니다. 저는 전립선 건강 노화 그리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근거 있는 통찰을 정기적으로 공유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의 건강입니다. 당신의 삶입니다.
완전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배려하며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